친구야, 오늘은 일본에서 진짜 있었던 믿기 어려운 실화 하나 들려줄게.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방사능 오염 지역에 홀로 남아서 버려진 고양이들을 지킨 10년이 넘는 시간의 기록이야. 자, 시간을 2011년 3월 11일로 돌려볼게. 그날 일본에는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규모 9.0의 대지진이 동북부를 덮쳤고 그 뒤로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와서 해안 마을들을 통째로 삼켰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퍼지기 시작했어. 발전소 근처에 살던 사람들에게 정부는 즉시 대피 명령을 내렸지. 지금 당장 집만 챙겨서 떠나세요. 며칠이면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믿고 무려 16만 명이 집을 떠났어. 그게 마을 사람들이 들은 마지막 약속이었어. 며칠은커녕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돌아오지 못했지. 대피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뭐였게? 바로 반려동물이었어. 차가 부족하니까 사람도 겨우 타는데 강아지, 고양이까지 데려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며칠이면 돌아온다니까. 그냥 사료를 잔뜩 두고 떠났어. 금방 다시 올게. 그 말 한마디 남기고 그렇게 마을은 텅 비었어.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유령 마을. 근데 마을 안에는 여전히 강아지, 고양이, 소, 돼지가 남아있었지. 처음 며칠은 사료를 먹으면서 버텼대. 근데 사료는 결국 떨어졌고 수도가 끊기니까 물도 없어졌어. 이 동물들은 그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죽어갔지. 여기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돼. 이름은 사카에 카토. 사고 당시 그 마을에 살던 평범한 동네 아저씨였어. 원래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지. 그분도 처음엔 다른 사람들처럼 대피했어. 근데 며칠 뒤 폐허가 된 집들을 정리하는 일에 자원에서 돌아왔대. 방호복 입고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본 게 충격적이었어. 비어있는 집 앞마다 주인을 기다리다가 굶어 죽은 동물들이 그대로 누워 있었던 거야. 어떤 강아지는 현관 앞에 머리를 두고 잠든 자세였대. 마지막까지 주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지. 카토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 이건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결심한 거야. 내가 여기 남는다. 이 아이들을 지킨다. 마을 사람들은 만류했어.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냐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오래 못 살 수도 있다고. 근데 카토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대. 마지막 한 마리까지 내가 지켜본 다음에 죽고 싶어요. 그게 하루든 1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날부터 카토 아저씨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어. 물도 안 나오는 마을이라 산속 옹달샘까지 가서 물병에 물을 채워 와야 했어. 화장실은 멀리 있는 공중화장실까지 운전해서 갔지. 전기도 거의 안 들어오고 겨울에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석유 난로 하나로 버텨야 했어. 그렇게 매일 마을을 돌면서 숨어있는 고양이들을 찾았어. 빈집 천장 위에, 무너진 창고 안에 추위에 떨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면 조심조심 안아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지. 그렇게 모은 고양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야. 41마리. 작은 일본식 목조주택 안에 41마리의 고양이가 살게 된 거야. 이름도 다 지어줬대. 모콘, 차무, 밑장. 그 중에는 백혈병에 걸린 고양이도 있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아이도 있고 평생 사람을 무서워하는 야생 고양이도 있었어. 근데 카토 아저씨는 한 마리도 차별하지 않았어. 밥도 똑같이 주고 이름도 똑같이 부르고 이불도 똑같이 덮어줬어. 그러다가 4년쯤 지났을 때 강아지 한 마리도 발견했어. 이름을 포치라고 지어줬대. 이제 식구가 한 마리 더 늘어난 거지. 매일 아침 카토 아저씨는 포치를 데리고 텅 빈 마을길을 산책했어.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 그 길에서 한 남자와 한 마리 강아지가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 그게 후쿠시마 금지구역이 가장 따뜻한 풍경이었지. 세월이 흘렀어. 10년이 지났어. 그동안 카토 아저씨가 직접 묻은 고양이가 23마리. 자기 집 뒷마당에 하나하나 작은 무덤을 만들었어. 비석 대신 돌멩이를 놓고 이름을 적어줬지. 기자들이 가끔 찾아와서 물었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암 걸릴 수도 있는데 다른 곳에서 새 삶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카토 아저씨는 늘 같은 대답을 했대. 이 산이 좋아요. 3대째 우리 가족이 살던 땅이에요. 그리고 내가 떠나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봐요? 마지막 한 마리가 떠날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 겁니다. 카토 아저씨 집은 이제 많이 낡았대. 지진 때문에 벽도 기울고 바닥도 푹 꺼지고 지붕에는 구멍이 나서 비가 새는 날도 있어. 근데 그 안에는 따뜻한 석유 난로 옆에서 서로 몸을 비비며 잠든 수십 마리의 고양이가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이 작은 생명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사연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댓글 반응이 진짜 폭발했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동물을 위해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 이런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 읽다가 회사에서 펑펑 울었다. 카토 아저씨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이분이 진짜 부처다. 이런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어. 특히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카토 아저씨는 후쿠시마의 수호자라고 불리고 있어. 친구야, 우리는 가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 근데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뭘까? 내 편할 때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마음. 카토 아저씨는 말이야. 방사능 위험을 알면서도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산 속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 한마디 못하는 작은 생명들을 지키고 있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면 내 옆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너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한 번만 자세히 봐봐. 말은 못하지만 그 눈은 이미 너에게 모든 걸 말하고 있을 거야. 네가 나의 전부야라고. 그 사랑 너무 가볍게 받지 말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친구야.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따뜻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큰 힘이 돼. 다음에 또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으로 돌아올게.